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번식, 그 중에서 삽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삽목은 식물의 가지나 잎을 이용한 그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번식 형태죠. 그래서 얘처럼 실생 번식, 씨앗 번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줄기나 아니면 잎을 이용한 그런 번식이 바로 삽목이 되겠습니다. 삽목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절단을 하면은요, 이거를 가지를 절단한 걸 삽수라 그러잖아요. 그 삽수는 호르몬이 그동안 막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던 게 그 호르몬이 얘가 살기 위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막 위로 영양을 그렇게 주면서 성장하던 것을 멈추고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냐? 이 나무가 잘라졌으니까 밑에 영양분이나 물을 공급하던 그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이 식물의 호르몬은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삽목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실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실생은 지금 이게 고추나무잖아요. 근데 실생은 이렇게 씨를 뿌려서 키워서 꽃을 보고 열매를 맺기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다. 꽤 많이 걸리죠. 근데 이렇게 삽수를 이용한 삽목을 하면 이만큼 이미 자라 있잖아요. 자라 있고 그리고 여기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달리고 꽃이 피는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모체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F1 씨앗이나 아니면 모체와 다르게 열매가 맺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삽목으로 하면 모체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삽목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생장점 없이 자른 그 나무는 위로 높게 키울 수 없고 가지가 처음에 Y가지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Y가지로 나오면 한쪽 가지를 잘라서 그리고 높게 키우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 수영이 아무래도 예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처럼 이렇게 Y가지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쪽을 잘라버려서 높게 키우든지 아니면 저렇게 Y가지로 키울 수뿐이 없는 거죠. 이거는 치자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요 실생으로 키우는 요 식물보다는 수명이 덜 하다는 거죠. 제가 그 수명이 아직은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 중에 수명이 덜 해서 죽거나 이런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 수명이 짧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군요. 자, 그러면 제가 삽목한 것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지금 제가 큰 고무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삽수를 잘라서 얘 한 달 정도 물꽂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요 정도로는 흙에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조금 더 뿌리가 지금 다른 데서도 나오려고 하잖아요. 조금 더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자스민이에요. 오렌지 자스민. 네, 근데 얘는 지금 흙에 심어도 될 정도로 뿌리가 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기아난인데요. 얘는 제가 여름에 열상을 입었어요. 햇빛에 좀 놔뒀더니 그래서 그 큰 화분에서 보기 흉해서 제가 물꽂이를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물꽂이한 그 옆에서 이렇게 새싹도 올라오지만 근데 아직은 제가 계속 관찰을 하는데 뿌리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뿌리가 여기서 생성이 될런지 아니면 요 가느다란 요게 뿌리가 나온 건지 요 가느다란 요게 뿌리가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그 확신이 안 서서 아직은 지켜보는 중입니다. 근데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요 긴기아나 물꽂이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호야 잎꽂이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 잎꽂이 한지 이제 5년 됐습니다. 잎꽂이 5년 만에 이렇게 옆에 줄기에서 올라왔는데 잎꽂이로 해서 줄기 올라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얘는 아직도 뿌리는 정말 실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호야는 잎꽂이보다는 줄기 번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얘는 다육이죠. 다육이 잎꽂이. 그리고 얘가 치자나무예요. 그리고 치자를 세 가지로 번식을 해봤거든요.
얘는 마사에다가 이렇게 해봤고, 얘는 제가 이렇게 물통에다가 이 컵을 씌워가지고 뚜껑을 씌워서 습기 유지하면서 해봤고, 그리고 흙에다 심어봤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요 인도 고무나무 얘도 제가 옆에 가지가 원래 큰 아이를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물꽂이를 한 다음에 흙에 꽂아서 지금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삽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목을 하는 가장 큰 성공 요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요, 건강한 삽수 채취입니다. 건강한 삽수를 하면 새로운 가지에서 줄기가 나온 그 가지가 가장 잘 되고요. 근데 새로운 가지 중에서 너무 새로 나와서 너무 연한 가지는 땅에 꽂았을 때 물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약간은 새로 나온 가지지만은 약간은 그 경화가 돼 있는 그런 가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수경 물꽂이를 하든 이런 흙에 심는 꽂이를 하든 뭐냐면 전부 다 이 부패균, 세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거는 거의 90%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삽수를 채취할 때는요, 이렇게 이거 지금 핀토 화이트인데요. 핀토 프리미엄 화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가지가 참 삽목할 가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대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제가 세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대 꽃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너무 크게 넓게 키우니까 제가 조금 삽목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가위를 이 알콜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독된 가위를 사용해야만 자르는 단면, 모체나 삽수를 채취할 때 삽수한데도 세균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보니까 줄기, 얘가 지금 새로 나온 줄기고 조금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르는데 자를 때도 이 나무의 모체에 바짝 여기를 자르면은요, 요 줄기에 바로 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띄어서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모체에 잘라준 요 부분에는 우리가 마데카솔 분말 그런 걸 발라도 되고요. 강황가루 아니면 여기에다가 촛농을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균 침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모체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삽목을 한다고 모체에서 갑자기 줄기를 3줄기, 4줄기 막 잘라서 삽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체가 시들시들해져 죽습니다. 얘 모체도 이 삽수가 잘려나가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 번에 많이 잘라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삽수는 자, 일단 요 꽃대를 자르는데요. 꽃대는 이렇게 줄기에서 좀 떨어진 부분으로 가위질을 하면은요, 이렇게 보이면 여기가 벌써 끝이 조금 물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가위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짝 자르면 얘 줄기에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물름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대는 일단 먼저 다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줄기도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런 데 보시면 이렇게 잎턱이 남아 있잖아요. 요런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네,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제가 제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삽목하는 걸 보여드리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밑에 들어가는 만약 잎이 있다 그러면 잎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잎도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되고 한 3장 정도 이렇게 있게 삽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삽수 정리, 지금 삽수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제라늄은 잎사귀를 자르지 않고 그냥 삽목을 해도 돼요. 근데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물속에서 지금 막 새로운 잎이 난 거고요. 다른 나무들 삽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반 잎을 잘라줘야 됩니다. 3분의 2 정도 잘라주거나, 네, 그 크기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뿌리를 통해서 정말 물을 많이 여기저기서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했는데 얘는 지금 딱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갔기 때문에 일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파리가 많이 있고 또 이게 잎사귀가 너무 크면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잎사귀가 무슨 작용을 하죠? 증산작용을 합니다. 빨아들이는 물은 적은데 옆이 이 위에 있는 잎에서 막 수분 증발을 시켜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점점 말라 죽게 됩니다. 그거는 이 들어가는 수분과 증산되는 수분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잎사귀를 제거하고 잎사귀의 크기를 자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라늄은 잎사귀를 잘랐을 때 여기서부터 노랗게 말라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라늄은 잎사귀를 자르지 않고 하고요. 나머지 나무들은 이런 식으로 잎사귀를 잘라서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잘라서 물꽂이나 삽목이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최대한 중지시켜주는 거죠. 최대한으로만. 자, 이렇게 삽수가 마련이 됐으면 이 삽수를 바로 흙에 꽂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시간이나 하루 정도는 말려서 이 끝에 캘러스가 형성이 되게 해야 돼요. 캘러스는 뭐냐면 이 부패균을 막기 위한 식물 자구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캘러스라는 게 형성이 마르면서 그게 형성이 됩니다. 일종의 막 같은 게 생기는 건데요. 그 막이 생겼다고 해서 물이 들어가는 관이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캘러스가 형성이 될 때까지 뭐 최소한 1시간, 그리고 그냥 조금 이게 삽목이 어려운 나무다 싶으면 그냥 하루 정도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설탕물에 아니면 1% 락스 아니면 과산화수소수를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요. 이 삽수를 잠깐 꽂아 놓으세요. 요 주변과 요 뿌리에 세균 방지를 위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깐 꽂아 놨다가 그 다음에는 요 꽂아놨던 부위에 설탕이나 락스가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꽂아놨던 그 삽수를 물에 다시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갈 때는요. 요렇게 나무젓가락이나 요런 집게나 뾰족한 걸로 구멍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꽂고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흙을 살살살살 덮어주면서 최대한 얘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요 밑으로 세균이나 아니면 상처가 나서 세균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게. 지금 왜냐면 여기 캘러스가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살짝 마르면서. 근데 들어갈 때 세게 꼽으면 그 캘러스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세균이 부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사선으로 자르든 그냥 직선으로 자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선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이게 물르는 현상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이게 단면이 당연히 물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자르는데, 단면으로 자른다고 해서 물관이 더 이게 막히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선으로 잘랐을 때 보니까 그 면이 넓을수록 세균이 더 번식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선으로 안 자르고 이렇게 그냥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번식하는 편이고요. 흙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치자인데요. 삽목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삽목한 지 한 달? 12월, 2달 가까이 돼가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마사에 심었습니다. 이게 굵은 마사든 적은 뭐 이렇게 가는 마사든 상관이 없는데, 이 못해 보면 물이 찰랑찰랑 있지요. 그리고 이 마사를 화분에 넣고 저는 여기에 끓는 물을 한번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사 돌 자체가 소독이 되게 그렇게 소독해서 이거를 꼽아놨고요. 그리고 요 물은 여기 물에서 부패균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3일에 한번 물 갈아주면서, 물 갈아줄 때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수를 한 2~3방울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렇게 삽목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물꽂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물꽂이를 할 때는요. 이 물이 여기 줄기까지 너무 닿게 하면 썩더라고요. 그래서 요 끝에만 살짝 물이 닿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물에만 닿게 해주면 여기에서 요 위에까지는 물이 안 닿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에만 살짝 닿게 해주면 이렇게 뿌리가, 그리고 요 물도 3일에 한 번 갈아주고요. 저는 3일에 한 번 갈아줄 때 한두 방울 과산화수소를 또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흙에 심은 거예요. 흙에 심은 치자나무인데요. 치자나무가 이게 삽목이 그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똑같이 심은 지 지금 2달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흙을 처음에 심기 전에 끓는 물로 한번 이 흙에다가 이 화분채로 끓는 물을 부었어요. 역시나. 그래가지고 소독을 한 뒤에 심어줬고요. 그리고 끓는 물을 부어서 소독을 한 뒤에는 그냥 다시 찬물로 흙을 다시 한번 씻어내고 그런 다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봉지로 이렇게 위에 덮어놓는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오래 하면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흙에서.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요 비닐을 이렇게 투명한 비닐로 씌워서 햇빛 쨍쨍 도는 데다 들면 안 되고요. 저는 약간 어두운 데다가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는 요 페트병에 제가 삽목을 한 건데요. 이 페트병은 이렇게 보시면 네, 뿌리가 잘 나왔죠? 그리고 얘가 너무 바닥에 탁 닿으면 뿌리가 나오기 힘들까봐 제가 이 스티로포를 이렇게 좀 끼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얘네 흙에 있는 거는 파보진 않았지만 지금 얘가 제가 5개를 꽂아놨거든요. 근데 얘 하나만 아직 뿌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뿌리 끝이 까맣게 썩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얘는 조금 안 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새 잎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반질반질한 새 잎이 나고 있고요. 여기도 새 잎이 나면서 네, 그리고 뿌리가 아주 나머지 4개는 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페트병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스티로폴로 약간 공중부양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페트병 뚜껑으로, 나머지 페트병 뚜껑으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물주기가 참 중요한데요. 물을 줄 때 만약 위에서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강한 것으로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삽수가 흔들리잖아요. 삽수는 이 뿌리를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코끼리 물통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게.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은 얘가 흔들림도 없고 그리고 뿌리 상함도 없고 그리고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사에 심은 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만 우리가 저면 관수로만 얘의 모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도 가끔은 이렇게 물을 저면 관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물줄기로 힘이 없는 물줄기로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호야처럼 지금 막 새 줄기가 나오고 있는 애인데 막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걸로 물줄기 칼칼 주면 어차피 수분 공급도 다 안 되고 흙에 물줄기가 생겨가지고 물길이 생겨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생도 마찬가지예요. 실생도 이렇게 물을 줘야지 이 밑에 아직 얘가 줄기가 2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는 얘를 지탱해 주는 역할, 하나는 영양분 빨아들이는 그 줄기, 뿌리 줄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뿌리들이 아직 정착을 다 못했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이 삽목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터득한 거고 그런 부분이지 사실 이 삽목도 자기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스로 해가면서 터득한 그런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고수님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적어주신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그동안 해봤더니 도움이 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